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강 강의로 유태인의 가정교육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지식 중에 이제 단위면적당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비법이 있어서 단위면적당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탔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문헌을 보니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유태인 안에서의 그 어떤 가정교육이 비법이다. 뭐 대통령 잘 만났다, 뭐 교육부 장관이 멋쟁이다가 아니고 각 가정마다 가정교육에 어떤 비법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중에 지금 많이 유태인의 가정교육에 대한 책이 나왔지만 요거 내가 한 14개 뽑은 것은 제 나름대로 오래전에 이제 만들어서 예전에 제가 박사과정 할 때 뉴욕의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한번 이걸 갖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굉장히 이 얘기 해달라 그래서 여기저기 불려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유태인의 가정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얘기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거 지금 특강 자료를 만든 이유는 좀 똑같이 극성 떠는 건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 엄마, 한국 엄마 뭐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극성을 떨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태인들하고 우리하고는 뭔가가 좀 다른 게 있다면 제가 지금 14가지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조금 수정 보완해야 되는 게 있다면 아마도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참 잘 키우고 뭐 잘하는 사람은 하지만 혹시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뭐 좀 교육 피스를 잘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반성해보는 좋은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한 14가지로 얘기를 제가 한 거는 이제 한 가지씩 다 그 이유가 좀 숨어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해주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이 저런 의도가 있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죠. 물론 제가 똑같은 걸 보고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마 저는 제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유태인의 가정교육의 비법을 14가지로 얘기한다. 첫 번째 걔네들 하는 거 물고기 주지 말고 잡는 법 가르쳐라. 이거는 우리하고 거의 똑같죠. 애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는 많이 가르치자. 왜냐면 많이 가르치고 안다는 것 자체가 그 홀로서기 하는 거에 준비를 시키는 거죠. 지금 홀로서기 안 된 집 애들 많잖아요. 따로 결혼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면서 따로 나가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사는 그쵸? 이런 답답하지. 언제까지 저럴까 하는 거가. 그래서 물고기 주지 않고 잡는 법은 우리한테 이제 우리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뭐 청년 실업이 많아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독립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1번은 우리 유태인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두 번째는 우수한 아이보다 남다른 아이로 키우자. 걔네들은 그래요. 우수한 아이 반에서 1등 하나밖에 없죠. 전교 1등 하나밖에 없어요. 우수한 아이 강조하는 집은 어떡하죠? 자꾸 남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꼴찌는 지진하고 1등이 우상이 되고 1등 해야만 되니까 뭐든지 이렇게 종족 배열하죠. 전교 1등부터 쭉, 반에서 1등부터 쭉. 이렇게 우수한 아이로 키워지는 그 비교당하는 입장은 상당히 패배감이다. 경쟁적으로 큰다, 이제. 물론 우수한 1등도 경쟁적이에요. 누가 따라올까봐 두렵고. 그래서 이런 우수한 아이보다 어떤 남다른 아이는 어떤 애일까요? 재능을 이렇게 종족 배열, 횡적 배열하는 거죠. 축구 잘하는 애, 영어 스피치를 좋아하는 애, 노래를 특별히 잘하는 애, 뭐 체육을 뭐 잘하는 애. 이렇게 해서 남다른 아이로 이렇게 줄 세우면요. 횡적 배열이에요. 전부 이렇게 누가 제일 우수하고 누가 제일 꽁찌가 아니라 횡적 배열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한테 그 비교당하는 거 되게 싫지만 누가 나 잘하는 걸 들어서 얘기해주면 기분이 살짝 좋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 우수한 아이 1등보다는 좀 더 남다른 아이, 축구왕, 뭐 영어 스피치 좋아하는 아이, 노래를 뭐 잘하는 아이, 뭐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화가 좀 바뀌어가야 되지 않나. 그게 제가 좀 느꼈던 거고. 세 번째, 배우는 일은 평생 하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하세요.
요새 평생교육은 생겨서요. 이제 뭐 국문과 졸업한 이제 뭐 분들이 이제 한 70, 60쯤 되면 퇴임하고선 전부 사회교육원 와서 제가 옛날부터 그림을 좀 하고 싶어서 해서 그림 시작하고 이런 거 가끔 봐요. 그거 괜찮아요. 그죠? 이제 배우는, 왜냐면 100세씩 되면 60대도 앞으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배우는 게 치매 예방도 되고 좋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뭘 평소에 안 했던 걸 하겠다. 그래서 뭐 미술을 그리겠다. 이런 것도 상당히 난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 세션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배우는 일은 평생 하는 즐거움인데 우리는 어떻게 애들을 너무 일찍이 조기 교육으로 서둘러서 애들이 뭐야? 학습은 즐겁다가 아니라 뭐죠? 지겹다. 어렵다. 아, 못 알아들으시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둘 더하기 둘은 넷이다. 이런 게 3살, 4살 땐 무지 어려워요. 두뇌 발달상 그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젠 저절로 쉽다 한다는 거예요. 언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쉬워요. 왜냐면 두뇌가 그때 완전히 이렇게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때니까. 그래서 그때 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때 해야 되는데. 미리 하게 되면 애는 학습은 평생 하는 즐거운 일이다가 아니라 뭐다? 너무 지겹다, 힘들다, 버겁다. 그래서 일찍이 조기 교육한 애들은요, 공부 진짜 할 때 잘 안 해요.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거를 왜 우리 한국은 지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잘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닌 땅덩어리가 넓어서 뭐, 우린 그냥 그 조그만 한국에 또 반토막 나서 맨날 걔네들 도와주는 척 하면서도 맨날 정치적으로는 또 힘들고 그러잖아요. 우린 참 힘든, 지금 지략적으로 그런 쪽에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애가 타고난 그 소질을 망가뜨리지 않고 이렇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잘 키워야 될 책임이 부모한테, 이제 주 양육자한테 있죠. 그런데 막 미리 땡겨 가리키고 조기 학습하고, 누군 벌써 뭘 한글을 읽는다 그러고 막 3살 때부터 한글 가리키고 막 난리예요. 그런 애 역조사하고요.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의 대부분이요, 어렸을 때 서두른 애들이 공부를 더 못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배우는 거가 굉장히 고통같이 느끼는 걸로 하는 것은 그 두뇌 발달도 모르고 너무 조기 학습한 것이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배우는 일은 평생 즐거운 일로 하려면 엄마가 어떻게 한다? 서두르시면 곤란하다.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지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해도 때 되면 다 잘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공부하지만 그 공부 잘하고 인지적인 애로 키우려면 그 선수학습이 뭐예요? 정서 사회성이 안정된 애 중에 매치 공부 잘하죠.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사람 엄마는 어때야 된다? 애가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늘 서두르지 않고 뭐에 쫓기지 않게 살게 하는 것이 영유아기 때, 그쵸? 0세, 6세는 저는 기초공사라 그랬어요. 그때 그러한 일들을 부모가 애써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밖에 뭐 방법이 없어요. 망가진 다음에 뭘 해보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복구가. 그래서 그 망가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걸 좀 미리 알아서 충분히 놀 때 놀고, 선수학습 안 시키고, 조기 교육을 안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될 때 안 하는 것도 대단한 인내가 필요해요. 옆집 뒷집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다? 대단한 인내와 철학이 있지 않으면 다 남 따라하고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소화정신과 가고. 막 이런 일을 만드는 건 참 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배우는 일, 평생 하는 일은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하나하나 알아가도 세상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번째, 이제 외국어 얘기예요. 외국어는 학문과 사업의 무기가 된다. 맞아요. 그래서 유태인들 중에 저 미국서 박사 할 때 그 콜롬비아 대 유태인 교수들이 많았어요. 보면 외국어 몇 개 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 뭐 물어보면 다 어렸을 때 했대요. 어렸을 때 결정적인 시기가 8세, 15세 사이에만 시작하면 평생 가요. 자기가 노력하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또 그런 동네로 이사 가서
일본말 배우고 또 이쪽 동네 이사 와서 중국말 배우고 그쵸? 이렇게 그런 노력을 조금 8세, 15세 사이에만 하면 제2외국어. 근데 제2외국어를 잘하려면 선수가 뭐죠? 모국어를 먼저 잘해야 돼요. 모국어가 틀을 잡아야 제2외국어를 받아들이는데 용이하다. 이건 많은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 외국어 교육도 전 정말 마음에 안 들죠. 4살 때부터 해요. 파닉스 뭐 어쩌고 해서 뭐 애들 영어 프로그램 누가 감수해달라서 가서 보니까 뭐 영어 교육이라기보단 라임식으로 이렇게 막 똑같은 막 자꾸 듣고 앵동 따라하고 막 그 영어 가리키는 선생님 되게 이쁜 옷 입고 막 이쁜 토끼 모자 이렇게 쓰고 아주 애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이렇게 매력을 갖게 해요. 그래서 저건 영어 교육보다 뭐 율동인데 라임에다가 뭐 저런 한두 개 영어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어떤 애 싫어하는 애 있어요. 그런 애 상담 오면 내가 그냥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싫다. 근데 이제 싫은 애는 뭐라도 재미를 그 안에서 못 느낀 애는 싫어하는 거지. 그럼 그런 싫어하는 자극을 자꾸 받은 애는 공부는 지겹다는 거 외에는 기억될 게 없죠. 그래서 그런 애는 뽑아다가 걔 좋아하는 거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외국어 교육을 너무 4살 때부터 일찍 해서 결국 어떤 애가 나오냐. 8살 되면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그 이상한 아이가 나와. 너무 안타까워요. 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나중에 조사해보면 걔는 영어를 일찍 서둘러서 국어가 그쵸 그 틀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국어 못하는 이유는 영어 때문입니다. 영어 때문입니다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2외국어를 잘하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모국어가 먼저 잡혀야 된다. 모국어가 잡힌 애가 영어 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8세까지는 뭐만 해도 된다. 국어만 해도 된다. 국어가 제일 쉽지. 텔레비 켜도 국어, 엄마도 국어, 아빠도 국어, 엄마 따라 사우나 가도 국어. 그렇죠? 그럼 국어 수준만큼 그 영어를 전부 다 이렇게 전이해서 알아들어. 예를 들어 사과라는 말을 알고 사과의 맛도 아는 애는 애플 그러면 사과를 애플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국어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애들이 영어를 하면 좋다. 그러니까 그게 대충 3학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3학년 이후에는 이제 제2외국어를 해도 되는데 이제 같은 수준의 어려움은 3학년인 경우 이제 유치원 수준의 영어 이렇게 같이 따라가도 상당히 무리가 없다. 그래서 8세, 15세 사이에 제2외국어를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 얘기는 질문도 무척 많이 받고 어떻게 해요? 다 하는데 안 할 수 없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해야 되는 이유가 100가지나 넘고 이러죠. 그래서 저가 이제 학문적 기조로 본다면 8세까지는 모국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국어만 해도 힘들다 애들한텐. 그래서 3학년 돼서 국어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혔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영어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죠. 근데 그것도 애마다 국어과가 아닌 애는 5학년 때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외국어 너무 서둘러서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이제 국적 없는 애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머님들이 먼저 모국어를 8세까지는 걔가 힘들지 않게 받아들이게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5번째는 저축을 위한 내 소유의 용돈을 준다.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용돈 주는데 그 내 거예요. 내 거, 뭐 엄마 거, 가족 거 이렇게. 우리는 추석날, 뭐 설날 용돈 이렇게 뭐 세뱃돈 받잖아요. 할머니도 주고 뭐 그럼 돈이 금세 5만 원 되고 7만 원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엄마는 그걸 뺏어갖고 너 잠바 살 때 보태자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조금 애들로 말하면 이건 뭐지? 그리고 너무 좀 화나는 게 되니까 저는 요새 통장을 많이 만들어 줘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 할머니 거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셨는데 너도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에 뭘 주려면 요 돈을 잘 아꼈다가 또 너도 선물하고 이러자. 그래서 통장을 걔 앞으로 만들어 주고 할머니 뭐 무슨 날 선물 보낸다는 거 여기서 뽑아다가 뭘 선물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일을 가리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근데 유태인들 내가 한 예를 보면 그 대학 등록금을 은행 융자 받아서 하게 하잖아요. 그
외국 애들은 대학부터는 등록금을 네가 융자 받아서 해라,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잘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태인 아빠는 그래도 은행에 융자하면 또 적어 내잖아요, 이자를. 그러니까 애들을 5남매든 6남매를 앉혀놓고 서약서를 쓴대요. 자, 아빠가 너네들 대학 등록금은 안 대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근데 거의 미국은 거의 그러니까 뭐 그 희한한 상황이 아니야. 자, 이런데 이제 5남매고 다들 다 니네들도 힘들고 아빠도 힘드니 은행에다가 은행 부자 만들게 해줄 필요가 없어서, 자, 너네 등록금을 만약에 $500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500다 그러면 $500 아빠가 꿔주니 그걸로 갚고 너는 졸업과 동시에 이 원금을 나한테 갚는 거죠. 아빠한테. 굉장히 고마운 아빠죠. 은행보다 훨씬 싼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애들을 전부 아빠한테 이제 돈을 받아 쓰는데 그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그 원금 상환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면 딱딱 갚아야 돼. 다달이 무슨 $100씩 해서. 유태인들을 지독하게 키워요. 그래서 애들이 허튼 돈 한 개도 안 쓰고, 무슨 우리나라 그냥 대학생들은 얼마나 소비생이에요. 막 다, 그쵸, 교재비 달래서 다 교재에 쓰고 책은 없고 이렇게 막 정말 저건 뭐야 하는 게 우리나라 대학생이라면 외국 애들은 딱 보면 틀이 딱 나와. 뭐 화장기 별로 없고 그냥 그 잔스포츠 같이 그런 거 딱 하나 하고, 여름 되면 티셔츠 3개, 반바지 2개 갖고 다 러닝할 자세로 이렇게 학교 가면 너무 수수, 검소, 촌스러울 정도로 그래.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외국 좀 갔다 오고 나서 좀 살다 오는 사람은 한국 오면 다들 미국 끄지라고 그러잖아. 전 저렇게 하고 다니는가. 미국은 굉장히 검소가 그 틀에 잡혔지. 그러니까 아빠가 돈을 해주고 아빠한테 갚는 거니까 정확하죠. 왜냐면 애가 어디 취업된 거 알고 연봉 얼마면 다달이 나한테 얼마 줘도 그렇게 서바이브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제교육을 너무 잘못하지 않는가. 그게 제 생각엔 좀 속이 상해서, 여러분들 제 수업 듣는 사람 지금부터 애 통장 만들어주고 애가 자전거 사달라고 쪼르면 자전거가 10만 원짜리면 애 통장에 이미 15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이러시는 게 좋죠. 10만 원인데 네 거 소유를 사니 아빠가 뭐 5만 원 대줄게. 네가 5만 원 댈래? 네 거니까.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아빠가 7만 원 낼게. 네가 3만 원 댈래? 그럼 3만 원 아깝게 내면 걔는 자전거를 되게 아껴 써요. 왜? 내 돈 3만 원이 투여된 거라 놀이터에 놓고 온다거나 그런 게 뭐랄까 정신없는 일을 절대 안 하던데요. 그 경제교육 시켜. 요새 잃어버린 물건 안 찾아가는 거 큰 사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잊어버리면 또 사고 또 사고. 모자, 장갑 이런 거, 우아기, 무슨 전보 이런 거 안 찾아가는 거는 벌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건 경제교육을 잘못한. 그렇게 흘리고 다니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철나서 난 이렇게 살지 말자.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제는 어려서 엄마가 애 통장 만들어주면서 걔 소유를 해주고 거기서 꺼내 쓰고 이렇게 하는 거면서 내 거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대학 졸업과 함께 어떻다. 나가 살고 자기가 서바이브 하죠.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그 아빠 얘기를 내가 늘 칭찬을 하는데, 대학을 딱 들어왔더니 아빠가 300만 원을 딱 주더래서 아빠 이게 무슨 돈이야 했더니 너 애썼으니까 네 맘대로 써라 하는 돈을 아빠가 주고 싶은 게 300만 원이야. 어머,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아빠가 연이어 2마디 하셨대. 그 한마디가 너가 이거는 아빠가 준 돈이니까 네 돈이라 네 맘대로 써도 되지. 그래서 보통 대학생들이 하듯이 친구 불러서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또 잔치하고 내일 또 술. 그래서 일주일 안에 이 돈을 다 써도 네 돈이니까 네 맘대로 써도 된다. 자, 이렇게 쓰는 방법 하나 있고, 하나는 이게 너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네 종잣돈이 되게 해서 주식에 돈을 이렇게 분산해서 넣었다가 아빠 하는 거 보고 비슷하게 따라해서 조금 오르면 또 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넣었다 뺐다 하면 큰 돈은 못 벌지만 이렇게 그 원금이 도망가진 않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돈 300을 주면서. 이 학생이요, 대학교 3학년 때 돼서요, 연수 갈 때 아빠하고 딜해요. 아빠 연수 비용이 얼만데요. 제가 연수 비용은 내는데요. 비행값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 그 연수 비용이 엄청대한데 내가 하는 비행값만 해주면 되니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빠가
자랑하고 다니지. 우리 아들이 이런데 연수를 호주로 가는데 연수비용이 얼마인데 날 들어 세상에 비행값만 대래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아들이 결혼했어요. 몇 년 전에 결혼해서 내가 아는데 얘 넌 어떻게 결혼해서 어디 사니 했더니 우리 와이프 될 사람하고 나 그동안 모은 거를 5천 5천씩 해서 했는데 우리가 받은 집이 2억 집이라는 거야. 전세. 그러니까 도저히 1억을 어떡할까 하다가 그 아이가 그랬대. 아빠한테. 아빠 이건 너무 죄송한데 은행 융자 받느니 아빠가 우리를 믿고 1억만 먼저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2억짜리 전세에 살면서 당분간 애를 안 낳고 열심히 벌어서 다달이 얼마씩 갚기를 3년 안에 아빠 돈 원금 1억을 갚겠습니다. 그랬대요. 갚았대요. 다 갚았대요. 얼마나 착실한지 나는 그 아빠의 덕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어느 날 하루에 이제 엄마가 생각해서 바꾸기에는 이미 애가 소비 패턴이 많이 망가져 있는 집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 엄마가 줘야 되지. 일용할 양식을 주고 집도 안 나가 살면서 잡도 알바 2개 뛰고 자기 그냥 점심 런치값이나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은 참 사회 탓도 있지만 부모님의 경제교육에도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6번째, 성장의 무기인 질문을 하게 한다. 외국 애들은 끝끝내 물어봐요. 유태인 아빠들. 아들이 이리 와봐. 2 더하기 2는 뭐니? 그러면 애가 5입니다. 그래요. 2 더하기 2가 5. 그러면 한국 아빠 뭐라고 손 펴봐. 뭐 이런다면 유태인 아빠 절대 화 안 내요. 안 내고 2 더하기 2가 5라고? 그래. 그럼 2 더하기 3은 뭐니? 그러면 아빠 이게 5인데요? 그럼 2 더하기 2는 뭘까? 4입니다. 이래. 그죠? 자꾸 질문해서 정답을 찾아내게 하고 무한 안 주고 그 슬기로운 생활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뭐 물어보면 재밌게 해. 왜냐하면 구박을 안 하시니까. 지금 인공지능 AI가 구박 안 하잖아요. 틀리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러죠. 그럼 또 풀죠. 또 틀리면 넌 또 2번씩 틀리니?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인공지능 공부를 좋아한대요. 무한 안 당하고 구박 안 당하고. 그래서 이제 좀 그쵸? 끝끝내 질문해서 답을 유추해. 물론 기계보다 우리가 낫습니다. 그 아이 눈빛도 알고 2 더하기 3? 그러면 2 더하기 2가 뭐라고? 그럼 2 더하기 3을 물어봐야지. 이거는 이렇게 부모니까 저렇게 조율을 할 줄 알잖아.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없어지는 좌합순위가 의사, 약사, 교사 그렇다면서요. 그래도 뭐 AI 교사가 있지만 또 이렇게 상호작용 해줄 수 있는 교사는 아마 영원히 있을 것 같다는 저의 막연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부모가 애들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래도 기계 AI보다 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한다면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또 무기를 유태인은 갖고 있다. 참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인내심을 가리킨다. 공부하는 거 인내죠. 참고 해야 되고. 그쵸. 기다려야 되고. 한국 애들 인내심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외국 애들보다. 그래도 삶 자체가 인내고 공부도 인내고 인내심이 좋은 애들이 공부도 잘하죠. 결국은. 8번째, 친절하게 대한다. 외국 사람이 볼 때 한국 사람이 제일 친절하지 않대요. 불친절해. 이렇게 지네끼리는 또랑또랑 잘못 치는데 누구 하나 왜 이렇게 외지에서 왔다면 이렇게 쳐다보고 잘 상호작용 안 하죠. 그래서 친절 안 하고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의 분노 잣대에다 맡기면서 걔가 하는 대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지 않고 싸움 잘하는 사람 전 좀 무서워요. 저 사람은 누구하고나 붙잡고 싸움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분노를 잘 좀 가리켜가 분노 앵거가 그쵸 앵거가 영어로 앵거가 미국선 danger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막 화내고 막 거칠게 러시하고 하는 걸 미국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막 어떤 애들 교수 막 이렇게 뭐랄까 거칠게 언제까지 봐주실래요?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교수가 대놓고 네가 하는 대로 난 못한다 이러고 그렇게 거칠게 공격적으로 들이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 제가 딴 사람 경우를 보고 느꼈거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친절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친절도 우리나라 사람 좀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9번째,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사귀게 가르친다. 이게 이기적으로 들리죠. 뭐 전교 1등만 친구하라고. 그건 아닙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엄마 얘는 축구왕이야. 우리 학교 축구왕이라 나는 얘랑 친하고 싶어.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축구 잘 차는 애랑 친구해서 축구를 잘하고 싶고, 일본서 오래 살아서 일본 발음이 너무 좋아서 얘랑 친구하고 싶고, 뭐 그렇게 해서 친구가 이렇게 좀 폭넓게 사귄다. 사회성도 좋고 하겠죠. 이런 거. 친구를 사귀게 한다. 폭넓게 사귀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째, 부권이 회복돼야 된다. 부권. 여러분 동의하세요? 부권이 있어야 돼요. 집에 아빠가 없는 집은 안정적으로 크지 못한다고 유태인들은 생각해. 그래서 집에서 아빠만 앉는 의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 부권 회복을 위한 거다. 그 얘기는 뭐다? 애가 안정적인 애가 안정적으로 크면서 인지적으로 그 안에서 꽃을 핀다. 공부 잘하는 애를 키우려면 안정 기조 내에서 공부 잘하게 하자가 얘네들의 뜻이 숨어 있다 하는 거죠. 11번째, 유머를 생활한다. 외국 애들은 대체적으로 잘 웃어요. 한국 사람 잘 안 웃어요. 요새 코미디 프로 없어서 더 나는 우울한데, 많이 웃을 일을 만들라서 요새 웃음 치료로 암이 퇴치됐다는 텔레비 나오면 막 웃으시라고 그러고 막 억지로 웃으면, 아니 억지로 웃는 게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뇌가 너무 웃기는 게 억지로 웃은 거랑 진짜 웃은 걸 구분을 못 한대요. 그냥 웃었으면 웃은 것만 기억한대. 그래서 웃었으면 그게 굉장히 엔도핀이 나오면서 행복 호르몬이 작용을 하면서 암세포가 죽기까지 하니까 이제 웃음 치료도 이게 의미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유머를 생활화하자. 12번째, 어려서 충분히 놀게 한다. 이 얘기는 제가 누차 다른 방송에서 많이 했죠. 소아정신과 가는 애들은 뭐야? 제대로 못 노네다. 못 놀고 계속 학습에 뭐에 이렇게 시달리고 사는 애들은 뇌가 망가졌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된다. 결론은 그거죠. 그래서 충분히 놀게 하는 건 아직도 더 강조를 한 10년 더 해야 되지 않나 싶고, 13번째, 동의시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내준다. 얘네들은 탈무드가 아주 강력한 행동 강령이에요. 우리 명심보감 같은 거죠. 그 랍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 이렇다, 아주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을 그렇게 다 모아놓은 게 탈무드죠.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은 그 탈무드 책이나 또는 그 성서에서 어떤 그 지혜를 다 해서 애들한테 늘 들려준다. 또는 손주의 얘기, 또 엄마의 얘기, 아빠의 얘기, 이런 얘기가 애들한테 더 어필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엄마, 아빠는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책 읽어준다, 학자면 된다가 아니라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다시 애하고 정서적인 관계를 다시 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이 유태인들이 이제 가정교육에서 갖는 이점이다. 그러니까 애들과 관계를 잘 갖고 또 그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안전된 가운데 자기 하는 일에 충실히 잘할 수 있게 해서 단위면적당 노벨문학상을 제일 많이 타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합니다.